네, 10월 마지막 주 거래일 장이 시작됐습니다.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이슈와 섹터들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의류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인지 의류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장 미국 증시에서 데커스 아웃도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0% 이상 급등한 영향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의류 쪽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의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어적인 모습을 띌 때도 있어요. 경기 연관주로 많이 불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면은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바닥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바닥에서 매집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로 이제 앞서서도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중국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 11월 4일에서 8일에 또 확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의류주들뿐만 아니라 겨울철 관련주들 사실 조금 늦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막 높게 올라간 종목들도 많거든요. 겨울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자 근데 의류 관련주들이 이번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 몇 개 좀 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영업무역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무역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영업무역 지금 현재 주가가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권에 위치했습니다. 주봉을 한번 좀 크게 보시면은 네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장기이동 평균선에 딱 걸쳤고요. 영업무역이 딱 하나 정도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스코시아라고 해서 자전거 브랜드가 네, 여기서 34%가량 영업 손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닥으로 회복할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 펼쳐주면서 최근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 구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MLB나 아니면은 FN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류 관련주라고 해서 겨울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막고 지금 버틸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부터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다져주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더 반등 시도 가능성들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서가지고 의류 관련주 말고도 중국 이야기를 했었다 보니까 좀 폭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출 관련주들 지금 뭐 안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경기 안 좋다라는 평가들이 뭐 왔다 갔다 갈리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달러가 지금 또 비싸잖아요. 1,400원 가까이 다 왔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함께 폭넓게 지금 보셔야 되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또 11월 달에 관군제가 있습니다. 관군제가 있는 만큼 현재 고가권에서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화장품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 중에서 특히나 OEM, ODM 쪽으로 지금 실적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을 지금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다.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흐름으로 이런 강한 테마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류주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지만 개별 종목들을 선별해서 봐야 한다. 영업무역 그리고 FNF 그리고 화장품도 관군제를 앞두고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게임주 가지고 왔는데요.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역대급 흥행이 기대된다는데 지스타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해외 마무리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항상 지스타로 끝내곤 하는데 네. 날씨도 추우니까 집안에서 게임이나 하면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그래서 연말에 항상 방학 시즌이랑 맞물려서 게임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NC소프트가 가장 일단 뉴스가 많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 3개 정도 일단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중국 경기 부양책을 우리가 주목을 했다시피 파노와 관련된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파노에 관련돼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NC소프트 그리고 시프트업 위메이드 이 3가지 종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글로벌 서비스가 흥행을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또 기존의 성공작이었었던
니켈을 또 출시를 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현재 업사이클링 기대의 기점으로는 시프트업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12% 상승 이후에 눌리고 있는데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시는 분들, 특히나 아니면 좀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섹터이지만 여름, 겨울, 방학 시즌에 항상 가까워졌을 때는 시세를 주는 모습이 강했었기 때문에 G스타 이번에는 사실 큰 타이틀 종목들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넷마블이 제일 많아요. 넷마블이 출품작이 4개가량이 되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스타를 앞두고 게임주들 반등 시도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이슈에서는요, 종목 현대위아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걱정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적 부진의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지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기술적 네. 반등 한 번 정도는 노려봐도 됩니다. 현대위아, 사실 현대위아를 보면서 의구심을 좀 가지시긴 해야 돼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사업 매출 비중이 90%거든요. 근데 현대위아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100%, 현대위아 같은 경우 10%가 뭐냐? 공작기계예요. 현대위아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PBR 쪽으로 시장을 주목했었을 때 현대위아가 PBR이 0.4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대위아를 왜 주목하면 안 되냐? PBR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대위아의 PBR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건비에 대한 문제까지.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부품주들은 어떨까요? 쉽게 얘기해서 고열을 짜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보다는 부품주로 접근하실 거면은 모비스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거꾸로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시피 부품 쪽으로 주목하실 거면 모비스로 접근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좀 강하게 접근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반등 목표를 좀 세우셔야 돼요. 이런 급격한 하락 속에서는 언제나 추세 기준의 반등이 항상 기술적으로는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단기적인 과매도권에 지금 위치한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까지 기술적 자리들 아니면은 단기 추세 자리들 노려보시면서 반등 나오면은 현금 확보를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저는 현대위아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인다. 현대차에서 앞으로 인도법인 IPO에 대한 현금을 통한 주주 환원 책임 발표가 나올 텐데 현대위아보다는 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대장주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방향이 더 좋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보다는 모비스를 보자. 단기적인 과매도권이어서 기술적으로 대응하자. 반등 나오면 현금 확보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 구간에서 핫한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엄선해서 딱 한 종목 준비했는데요.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좀 시장이 완벽하게 예상치 못한 섹터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오늘은 양자암호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양자암호요? 네. 저는 5,630원 현재가로 편입하도록 하고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장에서 이 종목이 되게 강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양자암호 관련주가 강하다는 건 아이온큐. 그렇죠. 딱 하나. 아이온큐가 어마무시하게 강한데 미국장에서는 최근에 양자암호 통신이 다음 넥스트 AI 넥스트다라고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7% 나오면서 와 엔비디아의 상승률은 별게 아니구나. 엄청난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섹터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종목들도 함께 좀 쫓아갈 가능성을 우리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 장비 그리고 SKT와 협업을 해서 양자암호 통신 장비를 개발 완료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게이트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에너지원 추가 3천만 달러입니다. 3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양자암호 컴퓨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이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로 정부에서 연말 양자전략위원회를 또 신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연말까지 좋은 뉴스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고가를 이미 돌파한 시점이에요. 지난 10월 22일 고가 돌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돌파 나오면은 시세 분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 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무너지는 4,5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평일에 9시 35분에 시작합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